혹시 빚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한 사람이 법원의 도움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실제 사건 기록을 통해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1억 1784만 4,643원.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전부 짊어지고 있는 빚의 총액입니다. 이게 누구의 빚이냐면요. 한 달에 180만 원을 버는 요리사의 빚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5년 넘게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바로 이렇게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 법이 마련해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뭐랄까, 빚이라는 깊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법원이 던져주는 마지막 구명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꾸준히 돈은 버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법원이 딱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정도는 갚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요. 계획대로 성실하게 갚기만 하면 말 그대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신청서에 써 있는 문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 돈 못 갚겠다, 배째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만큼은 나눠서 갚겠다는 거죠.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이게 이 제도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법원은 대체 갚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딱 계산해내는 걸까요? 여기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거든요. 실제 기록 보면서 그 계산기 한번 같이 두드려 보시죠. 자, 계산의 첫 단추는 바로 수입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 요리사분의 경우 법원이 확인해보니 매달 180만 원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바로 이 180만 원, 이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빼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 비용, 이걸 생계비라고 하는데 이걸 빼줍니다. 약 143만 원 정도네요. 이 금액이 법원이 그냥 대충 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딱 정해놓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산수 시간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월급 180만 원에서 방금 받던 최저 생계비 약 143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남죠? 네, 36만 5천 원. 법원은 바로 이 돈을 가용소득, 다시 말해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여윳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이 36만 5천 원씩 갚으라는 계획을 세워주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 1억 넘게 빌려줬는데 고작 한 달에 36만 원 갚는 걸로 퉁치자고? 채권자 입장에선 열받는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이라도 싹 다 압류하는 게 낫지 않나?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개인회생제도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이 요리사분의 재산을 싹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요. 전 재산이 생명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돈 23만 5,983원. 이게 다였어요. 예금, 자동차, 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지금 당장 이 사람을 파산시켜서 모든 걸 다 뺏어봤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고작 23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아주 작은 막대기 있죠? 저게 지금 당장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들이 받는 돈 23만 원이에요. 근데 오른쪽 막대는요. 3년 동안 개인회생을 했을 때 받는 돈 무려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후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이득인 거죠.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갚게 만들어라. 이게 개인회생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년 동안 갚아야 할 그 1,300만 원. 이 돈은 모든 빚쟁이들한테 똑같이 나눠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은요, 갚아야 할 돈에도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빚에도 뭐랄까 계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돈, 이런 공적인 빚이 1순위 우선 채권입니다. 반면에 카드사나 은행에 진 사적인 빚은 2순위 일반 채권으로 밀리는 거죠. 법은 개인 간의 거래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먼저 다하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금 같은 우선 채권은요, 원금 100%를 무조건 다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 같은 일반 채권은 1순위 빚 다 갚고 남는 돈으로만 받아가야 되니까 결국 원금의 12.4%밖에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처음 15개월 동안은요, 매달 내는 36만 5천 원이 전부 세금이랑 보험료 갚는 데만 쓰여요. 오로지 1순위를 위해서만요. 그러다 16개월 차에 마지막 우선 채무를 딱 정리하고 17개월 차부터 드디어 마지막 36개월 차까지 20개월 동안 카드사나 대부업체 같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나긴 계획이 모두 끝나면 이 요리사분의 재정 상태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최종 결과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법원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3년 동안 총 1,314만 원을 갚아라. 이건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의 20%,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이자는 단 1원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전액 탕감이에요. 원래 갚아야 할 원금만 해도 6,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3년간의 계획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약 1,3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5,200만 원이 넘는 원금은 법적으로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도넛 차트 하나가 이 사건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원래 빚이 1억 1,780만 원이었죠. 이 중에서 실제로 갚은 돈은 전체의 딱 1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9%는 원금의 45%와 이자 44%는 모두 법의 보호 아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재정적 리셋인 거죠. 물론 빚을 갚는 건 당연한 책임이죠. 하지만 한 사람이 빚 때문에 평생을 재기불능 상태로 사는 건 역시 사회 전체로 보면 큰 손실이거든요. 개인회생제도는 바로 이 갚을 책임과 다시 일어설 기회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찾아낸 아주 절묘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실제 기록을 통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빚을 받을 권리와 다시 시작할 권리. 우리 사회는 그 균형을 어디쯤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